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하나의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29건의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 뒤에는 300여 개의 사고 조짐이 있다. 1대 29대 300. 이 법칙. 혹시 이 법칙이 우리 KTX 열차 사고에도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네. KTX 열차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다 복구돼서 오늘 아침에는 정상으로 운행이 시작됐다고요? 완전히 다 복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부터 정밀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됐습니다. 강릉 서울간이죠? 강릉발은 5시 30분, 네. 또 이제 청량역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강릉발은 이 5시 32분 교차에서 출발했고요.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아침 7시 35분에 깜짝 놀랄 탈선 사고 이후 약 45시간여 만에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네, 그 열차 제일 앞에 1호차인가요? 거기에 코레일 사장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7시 반쯤에 강릉발 KTX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객차 너댓개가 분리됐고 보시는 것처럼 앞쪽 객차는 아예 90도로 꺾였습니다. 네. 열차 열량 모두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90도가량 꺾인 객차의 승객들 한동안 객차 내에 갇혀 있었고 밖으로 대피한 승객들은 또 영하에 그날 유독 추웠잖아요. 영하의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네.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의 이야기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출발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요.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 밟는 느낌처럼 갑자기 가다가 이게 쿵 소리 나면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30도 정도 기울다가 이제 저희가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소방대원님들 다 출동하시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앞에서 꾸역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개가 낀 건 줄 알고 뭐지 하고 봤는데 약간 덜컹덜컹하더니 갑자기 차가 멈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울뚱하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동안은 안내방송 없이 그냥 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이제 안내방송 나오고 지진한 것처럼 막 흔들리면서 막 사람도 다치고 막 타박상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손실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해가지고 모든 사람 놀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도 있다든지 막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오면서 자 약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도 네. 그 화면으로 보는 사고의 크기에 비하면 인명피해가 덜한 거예요. 네. 사망자가 안 나온 게 네. 그나마 천만다행. 그리고 중상자 없이 경상자만 16명입니다. 왜 그랬답니까? 198명 승객 중에 네. 저기가 지금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로를 전환하는 전환기가 지금 오류 작동을 네.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건 또 정밀 감식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저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속 운행을 했는데 약 40km 시속으로. 그런데 지금 저 KTX가 최대 속도는 250km 이상 나거든요. 네, 그럼요. 고속으로 달리면 300km까지 가죠. 큰일 날 뻔한 것인데 네. 그나마 저속 다행히 구간에서 이렇게 탈선을 했다. 이렇게 휘어가고 또 네. 이렇게 선로가 바뀌는 그리고 구간이라. 이제 분기점이 있는 거죠. 네, 차량기지 인근입니다. 네. 사고 직후에 코레일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왜냐하면 승객들에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진료를 원하면 직접 연락하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이 사실을 안내하다 보니 이 고객에 대한 어떤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좀 미흡한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진료를 의뢰하고 안내하고 그에 필요한 어떤 보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자로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측이 먼저 연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는 조금 충분하지 못한 설명과 네. 그 후속 대처가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외상은 없더라도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염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보상, 진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매뉴얼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선로 전환기를 설치한 뭐 시설공단, 철도 시설공단이 잘못한 건지 운용을 잘못한 건지 코레일이 뭐 이런 논란이라면서요. 그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 네. 한 2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탈선 사고가 2011년에도 그 일직 터널에서 있었는데 결과까지 한 2달 정도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결국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 여하에 따라서 네.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관리 부족이 저
선로 변환기라는 게 이렇게 열차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엇갈려 갈 때 분기점에서 그렇죠. 열차가 새로운 그 선으로 네.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고요. 신호 제어 시스템의 제어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호 제어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일 수 있다라는 1차 추정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정확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사고 직전에 이 신호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라는 게 코레일 관제센터에서 포착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일부 시스템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장 찾았는데요. 그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로가 21A가 21B로 연결이 돼 있었고 21B가 21A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21A 본선의 선로 전환기에 불일치가 발생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못 연결돼 있냐? 개통하기 전에. 그때 점검했을 당시에 이미 그럼 잘못 연결돼 있었던 거네요. 만약에 그 사이 평창올림픽 때라도 잘못했으면 어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 그동안은 장애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잘못이 있었던 것을 모른 채 1년이 넘게 운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철도하면 가장 안전한 네.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안전벨트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일지별로 해봤더니 사고가 많았더군요. 네. 한 달 사이에 7번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좀 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이제 네.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7번입니다. 오송역 저거는 저 승객들 3시간이나 갇혀 있던 거. 그거 심각하죠. 암흑 속에 3시간을 방치했습니다. 유리창 깨고 나오고 네. 그랬었죠. 이번에 처음에 스스로 나온 20명만 구급대 버스에 의해서 병원 갔죠. 네. 엊그저께 170여 명은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10도 날씨에 코레일이 보낸 버스를 1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3명이었는데 열차 팀장 1명만 안전 담당자였다. 네. 결국은 휴가 나온 군인들이 다 구조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매뉴얼이 있느냐, 안전 대책이 있느냐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내 방송 왜 네. 못했느냐 그랬더니 차량 훼손이 너무 커서 못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오영식 사장이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창 때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네. 이 다행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지난해 9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한 4개월 동안 그 이후에 점검이 없었다. 네. 언제라도 이런 사고는 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제 이 부실 점검, 부실 관리 이 문제는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송역, 그러니까 지난달 20일 날 오송역 KTX 사고 나고 단전 사고 나고 네. 그때부터 코레일이 비상경영 체제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비상경영 체제로 체제에서 사고가 난 거네요. 하겠다라고 해서 기강도 확립하겠다, 사고에 대처하겠다라고 했지만 같은 사고가 났고 사실 탈선 사고라는 것은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를 그렇죠. 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에 대응하는 그 자세도 비전문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좀 신뢰관계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게 무사안일 대처를 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안전 부실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네. 이 관련된 부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도 장관이 코레일 사장에게 막 야단치듯이 네. 장관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장관도 왜, 책임이 있어서 네. 대국민 사과를 저때 했습니다. 그게 네. 9일날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전에 오송역 때 이미 간부 4명을 문책했거든요. 네. 그럼 더 문책을 하면은 어떤 문책이 있을까 하는 이게 문책이 맞는지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네. 지난번에 통신구 화재로 네. 통신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 KT 네. 그 90년대는 한국통신 국영통신사였는데 민영화됐잖아요. 네. 코레일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이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철도 파업이 크게 났습니다. 네. 수서 SR 철도가 분리되면서 자회사 분사하는데 여기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안전 점검 업무의 외주화가 네.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과거에 차라리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상황들이 자꾸 외주화되고 민영화되고 이런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승객의 안전보다 어떤 공기업의 성과나 이윤, 성과 중심으로 경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비즈니스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는데 자꾸만 비용을 효율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그 운영을 하려다 보니 이 안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이걸 관리 감독하는 인력, 예산을 계속 줄임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대책이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네. 적어도 시민들의 반역할을 하는 이 열차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비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단단히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KTX는 우리가 안전벨트도 안 하고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간단하게 오영식 사장 낙하산 논란. 네.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전혀 전문가가 아니죠.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죠. 지금 2004년부터 14년 된 이 KTX 체제에서 간혹 철도청 출신이 있긴 했지만 뭐 최은혜 사장, 최은혜 사장은 철도 전문가였죠. 예, 차장 출신이었는데 문제는 이때는 정부의 그 이 민영화 논란에 너무 휩싸여서 전문성 발휘보다는 뭐 정권의 입장을 좀 대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경영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전에 왜 허준영 경찰청장 코레일 임명해서 전문성 없다고 지난 정부인가요, MB 정부인가요 했더니 평생 경찰만 했는데 자기 철도 경찰 했었다고 뭐 그 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장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